대구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경북에서는 하루 평균 9.6명, 대구는 5.6명의 지역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8일부터 전국적으로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은 확진자 발생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다른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혼란도 예상됩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주 쪽샘지구 고분에서 신라 왕실 여성의 호화 장신구와 바둑돌이 한꺼번에 출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낫다지만 다양한 고리를 통해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에 지역사회의 긴장감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5명, 경북이 9명입니다.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2명은 울산 장구대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또 다른 2명은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서울 중랑구 확진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에서도 소규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4명, 김천에서는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확진자와 접촉한 영천 거주자 1명과 충주 세미나에 다녀온 경산 거주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지인 1명이 확진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해외 유입 사례를 뺀 신규 확진자가 대구에서는 39명, 경북에서는 67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대구는 5.6명, 경북은 9.6명꼴입니다. 연쇄 감염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대구와 경북 지자체들은 각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8일부터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8일부터 전국적으로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는데요. 대구 경북은 확진자 발생 정도에 따라 1.5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시군별로 다른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혼란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박은경 기자입니다. 최근 경북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경주시. 일단은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 타격 등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저희 시는 경상북도 방역당국과 협의한 끝에 1.5단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수도권 등 전국 상황에 비해서는 아직 관리가 가능한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접한 포항시는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신규 확진자 16명이 발생했고 무증상자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3주간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할 중요한 시간으로 판단하고 경북도의 지침에 따라서 8일 0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거리 두기에 상인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지자체별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지만 1.5단계를 유지하는 거는 저희들 업자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죠. 이제 환영이지만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대신 더 이제 조심해가면서 이제 그걸 저희들 업체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방역 효과도 덜할 뿐더러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영업자 입장으로서는 타격이 많아서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늘려나가기보다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대구시 역시 1.5단계와 2단계를 병행하는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달라진 지침들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네, 지자체별로 다른 방역 지침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경북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이른바 경북형 거리두기 2단계 정책을 내놨습니다. 관계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민자 경북도 감염관리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북형 2단계 거리두기 정책,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들어보기 전에 2단계 격상과 관련해서 긴 시간 전문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만 따로 정책을 발표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신규 확진자가 거의 없는 지역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수도권에 비해서 사실은 대구 경북이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2단계에 준하는 좀 향형으로 조정해가지고 지금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이 바뀐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예, 그 중증관리시설 중에 유흥시설이 5종이 있습니다. 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1.5단계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 23시까지 그 운영을 중단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제한을 좀 둬서 2단계에 준하는 21시보다가 조금 완화된 23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카페하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허가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3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되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관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 그대로 의무화에 따라서 실시하면 될 것 같고요. 결혼식장, 장례식장 같이 모임 행사 같은 경우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2단계에 준하는 그 방역 수칙에 따라 그 격상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늘린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의 일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단계지만 그 1.5단계 준하는 그 격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구하고 인접해가 있다 보니까 조금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맞추어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 같은 경우에도 대구하고 경북하고는 지금 수도권에 몇백 명 발생하는 거에 비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확진자 수가 한 9.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완화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민자 경북도 감염관리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교육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는 어떨까요? 8일부터 학교 등교 인원도 제한되는데요. 당장 잘 지켜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윤화 경북교육청 교육담당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일부터 학생 3분의 1 등교 원칙으로 바뀌는데요. 초, 중, 고, 유치원 전부 똑같습니까?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2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학교 밀집도가 유초, 중고, 공희 3분의 1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3분의 2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학교를 유치원은 60명 이하고 초중고는 300명 내외로 보는데 그런 학교는 지금 이제 학교가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규모 학교의 특성상 그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 운영이 할 수 있도록 매일 등교에서부터 3분의 1까지 선택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당장 잘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어떤 식으로 등교 인원이 조정되나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1.5단계에서 학교가 3분의 2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3분의 1 밀집도를 유지하는 학교들은 오늘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3분의 2 범위 내에서 기존을 유지하면서 학교가 준비되는 대로 3분의 1 범위 내로 조율을 해 가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새해 해맞이 행사가 하나둘 취소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동촌 유원지 해맞이 공원에서 진행하려던 해맞이 행사를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포항도 해마다 열던 대규모 해돋이 행사를 이번엔 열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7일 출범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원단은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도 조사 발표를 시작으로 공공의료 아카데미 개최, 정책 연구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주 쪽샘지구 고분에서 신라 왕실 여성의 호화 장신구와 바둑돌이 한꺼번에 출토됐습니다. 여성 무덤에서 바둑돌이 대거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신라 왕실 여성들도 바둑을 즐겼을까요? 당시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바둑 문화를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주 쪽샘 44호 고분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 내부에서 금동관과 금드리개, 금귀걸이, 팔찌와 반지, 화려한 가슴걸이와 은재 허리띠 등이 확인됐습니다. 피장자가 착장한 장신구로 미뤄 무덤의 주인공은 신라 왕실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남성은 칼이 나오는데 여기는 많은 장신구들이 나왔습니다. 뭐 손목에 팔찌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런 화려한 장신구로 봤을 때 여성으로 추정이 되고요. 신라 시대 이 경주 시내에 무덤을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높은 고위층, 특히나 이 정도 사이즈의 적성복강묘를 쓸 수 있는 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고위층. 그러다 보니까 왕실과 연결되어 있는 왕실의 여성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피장자의 머리맡 부장 공간에서는 말 안장 등에 사용한 비단벌레 장식과 약을 찢기 위한 돌절구, 공이가 확인됐습니다. 발치 쪽에서는 지름 1에서 2cm 크기의 바둑돌 200여 점이 한꺼번에 출토됐습니다. 만약 이 피장자가 여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바둑의 문화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를 새롭게 이해해 볼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바둑 문화는 늦어도 4세기대에 들어와 가지고 널리 유포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도 귀족층들이 어떻게 삶을 생활해 나갔던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유물 수습과 발굴 전 과정을 공개하고 고분 전체의 구조와 축조 과정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대구 경북의회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부울경 정치권이 보궐선거를 위해 들고 나온 가덕 신공항 주장을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명분 없이 동참해 지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가덕 신공항 건설 지지 선포식을 열고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기 위암 증상으로 수술을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18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권 시장은 정기 건강검진 과정에서 조기 위암 진단을 받아 지난 20일 수술을 받았으며 27일 퇴원했습니다. 권 시장은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